안녕하세요, 한트라이크입니다. 오늘 조명이 좀 끈적거리죠? 이런 조명은 좀 한잔 해야 될 것만 같은 밤늦은 12시 넘었어요. 네, 새벽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대결 정은서 프로와 까나리를 먹었죠, 제가. 다 먹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 볼링장에 3일 동안 연습을 했다고. 은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와사비의 승률은 좋았는데 까나리는 좀 승패가 좀 나쁘긴 하네요. 진짜 먹고 토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또 편집자가 신나게 나를 까면서 편집을 했겠지. 자,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은요,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이 스페어가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죠. 원래는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스트라이크 치는 것보다 스페어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도 드려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스트라이크가 더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0개 핀이 있잖아요. 10개 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에 맞는 핀은 1번, 3번, 5번, 5번, 9번이 이제 맞게 되는데 4개의 핀만이 볼이 맞고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다 핀들끼리 엉켜서 넘어져요.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가지 않아도 정말 우르르 핀들끼리 움직여서 넘어지는 스트라이크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핀을 잡기보다는 스트라이크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은 둘 다 어렵다는 거. 이 스페어 많이 어렵죠. 왜냐면은 이 게임의 운영, 게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페어를 얼마나 많이 잘 하냐에 따라서 점수의 관리가 잘 돼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프로 선발전만 해도 하루에 15게임 치죠. 그렇게 해서 이틀 쳐요. 네. 그러면은 30게임. 그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30게임. 이렇게 해서 총 60게임을 쳐요. 60게임을 쳐서 최종 200을 통과하는 사람이 프로 테스트의 실기를 통과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게임 수가 많아지면요, 다들 스트라이크도 많이 치지만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 바로 이 스페어에서 차이가 나요. 네. 스플릿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레인 파악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실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스플릿에 대한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핀 한두 개가 남고 뭐 세네 개가 남고 할 수 있는 이 핀의 스페어, 요거를 좀 놓쳤을 경우에 분명히 60게임의 토탈로 생각한다면 점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를 또 이렇게 건방지게 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스트라이크 확률을 따지자면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요. 스트라이크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스페어의 확률은 제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게임 운영, 점수의 관리는 운영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옆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우승 한번 했던 거, 이런 거 그때 써먹자, 진경아. 좀 한번 띄워봐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스페어가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일단은 대표적인 이 스페어의 이론이 뭐죠? 369, 369. 네, 369가 있습니다. 네. 369. 다들 아시겠죠? 369 이론. 이 센터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스탠스가 이렇게 있으면 스탠스 요 가운데 가장 시커먼 점이 있죠. 레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여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369를 해요. 369는 타겟은 정해져 있고요, 스탠스만 옮기는 이론법이죠. 3번 핀이 남았을 때는 3쪽, 6번 핀이 남았을 때는 6쪽, 10번 핀이 남았을 때는 10쪽을 이동을 해요. 오른손 잡이는 좌측으로, 왼손 잡이는 우측으로, 이렇게. 자, 3번, 6번, 10번은 좌측, 그리고 2번, 4번, 7번은 우측으로 3쪽, 6쪽, 10쪽을 움직이게 되죠. 타겟은 저는 15쪽, 369의 이론에서 15쪽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요. 죄송해요, 10쪽이 아니구나. 9쪽. 앞에 10쪽도 이런 거 편집을 잘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스윙이에요. 스윙. 이 369 시스템 이론에서 많이 하는 실수의 스윙이 뭐냐면요, 자, 저희가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
자, 9쪽을 내려갔어요. 네, 9쪽을 내려가고, 자, 여기서 9쪽에서 이렇게 15쪽을 보죠. 네, 그럼 15쪽을 통과해서 10번 핀을 맞추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9쪽을 내려가서 이렇게 섰을 때 분명히 내려온 거에 비해서 10번 핀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있죠. 네, 저쪽 오른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이 15쪽에 대해서 일자로 스윙을 하면 공이 알아서 가는데, 여기서 꼭 10번 핀 쪽으로 공을 보내주려고 하죠. 내 공을 이렇게 보내주는 스윙이 나오면 이 공은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게요, 키포인트. 내가 정해준 타겟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9쪽을 내려와서 일자로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약간 10번 핀을 향해야겠죠. 자, 이 10번 핀을 향해서 이 스윙 자체는 붙어서 우리가 초구를 치는 스윙과 똑같이 이 릴리스와 이 팔로우 스윙이 일자로 이렇게 올라와서 통과만 시켜주면 그 공은 땅 떨어진 후에 기름을 타고 알아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 계산법에 따라서 공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쪽, 3쪽, 6쪽, 369의 시스템을 옮기면서 굳이 내가 그러니까 핀을 보고 핀 쪽으로 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미 369로 이동을 했던 이 타겟과 이 스탠스의 계산법이 맞았다면 이미 다 조준은 끝난 거예요. 네. 여기서 이미 다 조준은 끝난 거죠. 조준을 했으면, 자, 조준한 그대로 내 스윙과 팔을 그 핀을 향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초구를 친 거와 똑같이 같은 릴리스와 같은 팔로우 스윙이 나와야지 공이 통과가 돼서 계산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론들이 당구랑 같아요. 자, 당구 다이에서 어떻게 쿠션을 매겨서 얘가 돌아올지를 계산을 다 하고 어디를 얇게 쳐야 될지 생각을 해서 보내서 걔가 쿠션으로 와서 다시 이 공을 맞추듯이 얘도 일단은 조준이 다 됐으면은 우리가 당구가 저 공이 저기 있어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당구 큐를 이렇게 돌려서 공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구도 그 자세 그대로 탁 쳐줬을 때 다른 공에 맞아서 오는 거지, 이 큐를 싹 돌린다고 해서 이 공이 돌아서 오는 건 아니듯이 볼링도 똑같아요. 이미 여기에 내가 스탠스와 타겟을 조준이 끝났다면 이 팔로 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얘와 얘는 여기만 통과시켜주면은 그대로 내가 초구를 쳤던 이 붙은 자세와 그대로 스윙만 해준다면은 공이 정확하게 이 핀을 맞출 수가 있죠. 초구를 치나 스페어를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타겟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핀이 있기 때문에 공을 핀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섰던 이 자리와 조준하는 이 타겟, 이 타겟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통과를 시켜주냐, 그 차이예요. 내가 섰던 이 스탠스와 걸어가서 똑바로 던졌을 때 통과시켜준 이 타겟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공이 딱 각도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는 얘를 얼마나 똑바로 통과시켜 주냐가 문제지, 여기서 걸어가서 팔로 얘를 맞추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계속 팔로만 이렇게 조준을 하시면은 절대 맞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를 떨어뜨렸는데 공이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얘를 맞는다는 게 신기할 수도 있죠, 초보자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기름을 타고 얘가 움직여서 미끄러져 나가는 이 계산이 다 끝난 위치예요. 대신 그런 거 있어요. 자, 369대로 우리가, 저도 배웠어요. 모든 선수들도 다 배웠고. 하지만 이 369대로 그대로 우리가 카바를 하고 그 위치에서 스페어를 하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 치다 보면은 나만의 자리가 또 생겨요. 내가 서서 편하게 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369의 위치를 쓴 후에 얘를 기초로 한번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옮겨봐서 난 이 자리면 정말 내 팔도 스윙도 편하고
내가 정말 스페어를 잘할 수 있어 하는 위치에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뭐냐면요. 볼링장을 우리가 요즘에 원정들을 되게 많이 다니세요. 원정들을 다니면서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볼링장의 뭐 이런 인테리어와 볼링장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 볼링장에 가서 또 쳤어요. 우리 볼링장에서 맨날 치다가 다른 볼링장에 가서 쳤는데 스페어가 안 돼. 갑자기 멘붕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섰던 자리를 고집해요. 내가 잘못 쳤나? 하고 여기를 쳐서 또랑으로 빠지든가 다시 한번 또 쳐서 안으로 가든가, 아니면 팔로 더 세게 쳐서 얘를 보내려고 하든가. 일단은 내가 똑같이 쳤는데 얘가 평소 잡는 것보다 안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에 기름이 적어서 움직임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이 볼링장은 기름량이 적어서 피트 수가 짧아서 얘가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섰던 때보다 좀 더 내려가시면 돼요. 좀 더 내려가서 기름이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평소 섰던 자리보다 공이 빨리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얘가 피트 수가 좀 더 길 수도 있고 오일량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얘를 타겟과 이 스페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섰던 자리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섰는데 되지 않는다면 팔로만 할 건 아니고, 옮겨도 보고 얘를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스파트도 그렇고 스탠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섰던 자리 그 외에도 다른 자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자리도 한번 움직이면서 이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점수를 좀 높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블을 치고 굿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190대예요. 그죠? 얘를 카바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200점이 되냐 190점이 되냐, 이 차이가 되게 크죠.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요. 터키를 포키를 치고 9개 뻥을 하면은 결국 점수가 되지 않지만, 제가 또 가끔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로 계속 스트라이크 많이 치면 돼요. 스트라이크 많이 치면은 하나 정도 빼도 괜찮아. 근데 그게 이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 관리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스페어예요.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 스페어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쭉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멋진 강의. 밤도 깊고 조명도 끈적거리고 카메라 감독님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헌트라이크였습니다.